최근에 책 선물을 받아서 읽어보는데 앞 표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일주일에 10시간 일하고 1년에 2억 원 번다. 1년 전의 나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와, 이거 어그로가 좀 심하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충분히 현실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아니, 지난 1년간 그 길에 가까이 들어섰다.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시간을 쓰는 방법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한다. 무언가를 하겠다는 결정은 무언가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과 같고, 이 결정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오늘의 나 자신 존재한다. 그리고 이 누적되는 것에 따라 인생이 변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매일 영어 공부를 1시간씩 해서 3년 뒤에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된다면 A가 이직을 할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3년은 지나고 보면 그리 긴 시간은 아닌데, 이 누적으로 인해서 공부를 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딱 2년이 되었어요. 2년 동안 제 유튜브에 차곡히 쌓은 영상들로 현재 구독자는 9만 명이 되었고, 내년에 구독자 10만 명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10만 채널이 그렇게 큰 자랑은 아니지만, 하루아침에 떡상을 한 채널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꾸준히 노력한 이 누적의 결과가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저는 새로운 컨텐츠를 계속 기획하고 생산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책을 읽고 이렇게 그 책의 내용을 정리하고 글을 쓰는 연습을 꾸준히 하거든요. 언제나 컨텐츠로 연결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그런 결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이 누적을 쌓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는 4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 시간은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 돈은 있지만 시간이 없는 사람,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사람,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 사람.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책에서는 가장 먼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한다. 사람마다 삶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책이나 다른 사람의 조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일처리 방식, 생활 패턴에 맞춰서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이다. 책에서 이야기한 4가지 유형 중에 우리는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그럼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으면 일상의 모든 시간이 해야 하는 일로만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건 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곤란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타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서류 제출하는 거, 메일 답장하는 거,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타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분적으로 이용당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려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한다. 저자는 여기서 부동산 투자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모든 패시브 인컴을 이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책의 이 구절에서 가장 소름이 끼쳤는데, 당신이 당신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해내든 그렇지 않든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당신은 계속해서 나이를 먹는다. 특별한 목표의식 없어도 우리는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결국 패시브 인컴을 통해 시간을 태워 돈을 버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채워나가야지 비로소 즐겁고 만족스러운 인생이 된다고 한다. 혹시 고민하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써본 적이 있는가? 사실 고민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한 미국의 연구 결과도 있고, 이 책에서는 대책 없이 고민만 하는 것은 시간 낭비에 기력만 뺏기는 일이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고민이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 그럼 해야 될 과제가 생기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그 해결 방법을 찾기는 했으나 당장 실행할 수 없다면 그건 그보다 더 중요한 다른 무언가를 선택했다는 뜻이다. 가령 회사가 너무 싫어서 나오고 싶지만 이직할 환경이 아니라면 퇴사라는 리스크보다 안전한 직장을 선택한 것이다. 그런 불만을 토로하면서 괴로워해봤자 시간 낭비고, 그 시간을 자기 개발에 써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건 알지만, 지금 당장 돈 되는 일에 시간을 쓴다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끔 일이 잘 안 풀릴 때 인생이 참 미로 같다고 느껴진다. 미로 공원에 들어가면 이리저리 걷다가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럴 때 중간쯤 설치되어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 미로 전체를 내려다보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처럼 어떤 일을 할 때 전체의 모습을 내다보는 것이 중요한데 자기가 지금 어느 단계에 서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저자는 이렇게 벽에 적어두는 것이랑 스케줄러를 쓰는 것을 추천했는데요. 이게 저랑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프로젝트 하나가 있으면 그걸 단계별로 쪼개서 하나하나씩 포스트잇에다 붙여놔요. 그러면 캐스트를 깨듯이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포스트잇이 모두 떨어져 나가면 그 프로젝트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플래너는 제가 일주일에 해야 되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집중할 수 있으면 그 일을 해내는 속도가 빨라진다. 효율이 높아지고 좋은 결실을 보게 되어 보람과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 좋아하는 일이면 고된 과정도 즐겁게 느껴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20대에는 좋아하는 일만 가려서 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면 일단 무엇이든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렇게 20대를 보내고 30대가 되면 그때 자신이 잘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야 생산성이 올라가고 당연히 좋은 결실을 맺는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20대를 보낸 것 같아요. 저는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20대에 다니던 회사에서 진짜 별의별 거를 다 해봤고, 그때 뭐 디자인만 한 것도 아니고 디자인도 제품 디자인, 웹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다 하고, 사진 촬영, 사진 보정, 영상 촬영, 영상 편집, SNS 마케팅, 영업, 그때 그 경험들을 지금 다 써먹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30대에는 제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전직 아나운서가 스피치 학원을 연다. 시스템 엔지니어가 프로그래밍 학원을 운영한다. 전직 항공 승무원이 매너 연수를 실시한다. 이와 같이 자신이 진심으로 열중해서 했던 일은 수익으로 이어지는 훌륭한 컨텐츠가 된다고 한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크몽에 들어가 보시면요, 아나운서가 알려주는 스피킹 코치도 있고, 엔지니어가 알려주는 프로그래밍 전자책도 있고요, 항공승무원이 알려주는 학교틱 전자책도 판매되고 있어요.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겠다라는 의지가 필요하다. 두루뭉술한 설명만 있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 못하면 수강생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자신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파는 것이 빠른 길일 수 있다. 이 책은 시간관리에 도움되는 비즈니스 스킬을 소개하는 책이지만 스킬을 연마하는 것보다 신용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신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방은 내 역량과 의견을 믿어주고, 그러면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어떤 문제를 조정하는데 시간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내가 늘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퍼스널 브랜딩을 강조하듯이 나는 나를 영업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는다. 대신에 나의 신용을 높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데 시간을 쓴다. 나를 고용해달라고 일일이 메일을 보내느라 시간을 쓰지 않아도 내 컨텐츠를 통해 신뢰를 쌓아서 클라이언트와 고객을 만난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요, 저는 고객을 설득하는데 씨름하지 않아요. 제 콘텐츠를 소비하시는 분들은 저와 1대1 코칭을 할 때 마파를 할까요? 혹은 어떻게 팔로워가 빠르게 늘 수 있죠? 같은 질문을 하지 않죠. 그 대신에 자신의 콘텐츠 아이디어, 브랜드 방향성, 혹은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질문으로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 질문에 대한 해결책과 과제를 내어드려요. 시간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한 인생이다. 단순히 일찍 퇴근해서 느긋하게 지내기 위해 시간관리 스킬을 구사하는 것은 애초에 일이 즐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간관리의 진정한 의미는 하기 싫은 일은 배제하고 즐거운 곳으로 하루를 채워 그 하루를 보람차게 보내는 것이라고 이 책에선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까 보다 무엇을 하면 즐거울까 하는 질문을 던져 답을 찾아야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경험의 축적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글을 쓰고 디자인을 하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 즐거우신가요? 그 일을 위해 시간 관리를 잘하고 계신가요?